비트코인이 바꾸는 세계 경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중동 바다 한가운데서 미국 항공모함이 수조 달러를 태우면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아세요? 트럼프는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한테 너희도 군함 보내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거절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99.9%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 거절이야말로 트럼프가 원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 놀랍게도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비트코인이 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심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이란 때리는 거 석유 때문이겠지. 비트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세계 경제?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50년 만의 대전환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은 40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 상태예요. 이 빚을 갚으려면 누군가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중국, 국채 팔고 있어요. 일본, 줄이고 있어요. 사우디, 마찬가지. 월가,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국채 안 사줘요.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런 위기에 몰릴 때마다 꺼내는 카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사야 하고,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 미국 국채도 팔리거든요. 닉슨 때 해봤고, 부시 때 해봤고, 지금 트럼프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왜냐면 달러 말고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대안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금이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가야 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예요. 그 전까지 달러는 금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 비용을 감당 못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금이 부족해지니까 아예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달러는 뭐가 됐냐면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종이가 된 거예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폭락했죠.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산유국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100달러어치 석유를 팔았는데 200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었잖아. 그래서 유가를 확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1차 오일 쇼크예요. 근데 미국은 이 위기에서 기가 막힌 걸 발견해요. 유가가 오르니까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고 달러를 미친 듯이 사더라. 달러 수요가 폭증하네. 그래서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날아갑니다. 밀실에서 파이살 국왕한테 이렇게 제안해요. 석유를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해군 보내서 너희 안보를 지켜줄게. 이란으로부터.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이에요.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하는 구조. 달러의 세계 지배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세계화라는 파티, 그리고 몰락한 중산층.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 위에 세계화라는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요. 연간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씩. 중국, 한국, 독일, 일본이 이 달러를 벌어서 뭘 하냐?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요. 월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무역 적자로 나간 돈이 금융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보너스 잔치, 샴페인 파티. 근데 문제가 있었죠.
미국 공장이 다 해외로 나갔어요. US 스틸이 망가지고 캐딜락이 일본 차한테 밀리고 철강 조선해운 모든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월가에서 연봉 수천만 달러 받는 트레이더들은 파티를 하는데 오하이오 철강 회사에서 쫓겨난 백인 중산층은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이디 벤스, 지금 미국 부통령 아시죠? 이 사람 할아버지가 바로 그 철강 회사 노동자였어요. 세계와 물결에 공장 문 닫고 어머니는 대학도 못 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본인은 우리 같은 산골짜기 무지랭이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썼어요. 이 90%의 몰락한 중산층이 트럼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려는 건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에요. 50년간 유지된 세계화 시스템을 해체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향 전환이에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바이든도 중국한테 관세 전쟁 다 했거든요. 트럼프보다 교활하게. 그래서 왜 이란을 공격하나? 자,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국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져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손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유가가 오르면 벌어지는 일. 첫째, 전 세계가 석유 사려고 달러를 산다. 달러 수요 폭증. 둘째, 달러 수요가 늘면 미국 국채도 팔린다. 40조 달러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셋째, 유럽, 중국,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타격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해진다. 닉슨 때 해봤고 부시 때 해봤어요. 공화당 행정부는 이 공식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예요. 트럼프가 각국에 군함 보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거절당할 걸 알면서 한 겁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조 달러 써가면서 너희 백길 지켜줬는데 너희는 뭐 했어? 그럼 이제 우리 국익에 맞게 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게 트럼프의 카드예요. 이건 막무가내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왜 여기서 등장하나?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달러라는 종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달러 자산이 동결됐어요. 수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잠겼어요. 중국도 같은 위협을 받고 있고요. 프랑스는 최근 미국 금고에 맡겨둔 금 129톤을 부랴부랴 가져왔어요. 왜요? 내 자산을 남의 금고에 맡겨놨다가 언제 동결될지 모르니까. 이 공포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어요. 근데 금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겁고 이동이 어렵고 쪼개기 힘들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태어난 배경부터 봐야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백서를 발표해요. 제목이 뭐였냐면 은행 같은 제3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 왜 이게 나왔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월가 은행들을 세금으로 살려줬거든요.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만든 은행이 구제를 받는 이 모순. 사토시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친구한테 10,000원을 보내요. 지금은 은행이라는 중간자가 이 거래 확인했습니다 하고 처리하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이 거래 맞다고 확인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구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동결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의 핵심 특성을 딱 3가지로 정리하면 하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달러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요. 닉슨 쇼크 같은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둘, 어떤 정부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없어요. 러시아처럼 하루아침에 자산이 잠기는 일이 없어요. 셋, 국경이 없어요.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금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금의 단점은 해결한 자산. 지금 세계가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유무역으로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실물을 내 금고에 넣어두는 시대. 금, 희토류, 반도체,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새 시대의 자산이에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량 세계 1위예요.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석유나 마찬가지예요.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플랜 B인 거죠. 4.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50년 만에 판이 바뀌고 있어요. 세계화가 끝나고 보호무역자원 선점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건 트럼프가 물러나도 바뀌지 않아요. 구조적인 전환이에요. 이 방향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둘째, 약속이 아니라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도 원화도 결국은 정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깨지는 걸 우리는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봤어요. 금, 비트코인, 실물 자산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의 4년 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감기가 와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고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 공부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고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시대예요. 비트코인을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할 거냐 무시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군함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누가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 예전에는 미국이 지켜줬어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근데 이제 미국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거는 너희가 지켜. 그러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반도체든 내 것을 내가 지키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영상이 세상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줬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